단언컨대 향후 5년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아닌 현재는 바로 신약 개발에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종의 생성형 양자 모델을 가지고 아예 분자를 생성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전자들에 의해서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모든 세상 만물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해하고 싶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 위기라든지 기후변화, 팬데믹, 신약 개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본질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고요. 모든 나라에서도 AI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왜 양자 컴퓨터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계산하느냐.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계산 시간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명하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글로벌 솔루션을 제시해줘 라고 하고 계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답을 냈습니다. 계산이 완료됐습니다. 기후위기 솔루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인류는 그 답이 나오기 전 수백만 년 전, 심지어 수억 년 전에 멸종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계산의 절벽입니다. 왜 AI와 양자가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난제들을 몇 시간, 몇 개월 내로, 즉 인류의 시간 타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뭘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겹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 모든 암호를 파괴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향후 5년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아닌 현재는 바로 신약 개발에 있을 것입니다. 4조 원, 15년, 그리고 4%. 이 숫자들은 하나의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걸리는 비용, 시간, 그리고 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숫자라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 혈우병 환자가 있습니다. 평생 10,000번가량의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단 한 번 원샷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억 원. 평생 일해서 수도권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고들 말합니다. 그 아파트 서너 채가 바로 이 유전자 치료제 한 방의 가격입니다. 신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가격이 매겨지는 이유는 R&D 패러독스, 신약 개발이 헤라클레스의 과업으로 불릴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는 불가능에 가까운 12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야 했습니다. 신약 개발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초기 실험실에서 하는 것들은 이게 뭔가 약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분자 후보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작은 조각을 가지고 큰 그림을 맞추는 그런 퍼즐 게임과 같은데요. 실험실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한 퍼즐판에서 아주 작은 한두 개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조각 하나하나로부터 효과도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는 이 분자 화합물들 자체에 내재된 수만 가지의 부작용들도 변수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춰진 리스크들이 만일 임상시험 단계에서 드러난다면 그 임상시험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약효가 있는 분자를 찾아내도 장에서는 흡수가 되는 것인지, 혈관을 통해서 잘 퍼져나가는 것인지, 간과 신장에 독성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수많은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관문에서라도 실패하면 그 약은 즉각적으로 폐기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삶이 소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야지만 독성 없이 약으로 승인을 받을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신약 개발이 헤라클레스의 과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약 개발이 이런 헤라클레스의 과업이라면 과연 다음 질문은 그것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신약 개발에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신약 개발이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혁신을 이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계산을 통해서 미리 그런 숨겨진 리스크를 예측해낼 것인가. 즉 막대한 비용이 드는 후반부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초반 연구 단계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자들을 우리가 제외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자 화합물들만을 골라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만 가지고 임상에 돌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맨 처음 신약 개발의 헤라클레스의 과제가 결국은 이 계산의 문제로 환원이 되고 이것이 현재 AI가 도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스랑 대표가 말한 우리가 왜 AI와 컴퓨팅 파워가 바이오와 헬스케어에 결합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즉 완벽한 약효라든지 독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자 단위의 미세한 상호작용까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양자 화학적 수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산에 수개월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작은 단백질, 그 인슐린은 한 50여 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 하나, 인슐린 전체도 아니고요. 아미노산 하나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전자 구조를 계산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메모리를 다 합친 거에 1000배 정도의 메모리는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전자 구조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압도적인 계산 능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치료제 개발이 아닙니다. 양자 기반의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계산을 하루에도 몇 개씩 수행할 수 있다면 동시다발적인 난치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존 AI가 마주한 물리적 한계를 연세대학교가 보유한 127큐빗 양자 컴퓨터의 초병렬형 계산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혁신을 현실로 만드는 엔진이 바로 연세대학교가 개발하고 있는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알고리즘과 그것을 담은 분자 설계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이 완벽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지요. 신약 설계의 핵심인 생성, 평가, 검증의 모든 단계에 양자 컴퓨터의 장점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앞단에서 일종의 생성형 양자 모델을 가지고 어떤 단어나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분자를 생성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책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로는 비슷한 구조만 뱉어내던 기존 AI의 한계를 넘어서 양자 생성 모델을 결합해 10의 63승계의 방대한 화학 공간에서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둘째로는 적은 데이터로도 양자의 효율성을 융합해 약효와 독성을 빠르고 정밀하게 예측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의 블랙박스로는 결코 설명하지 못했던 미세한 전자 단위의 결합 원리를 양자 화학적 수준에서 완벽하게 증명해내며 숨겨져 있는 실패 리스크를 차단할 것입니다. 생성, 평가, 검증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양자 기술과 맞물려 돌아가는 이 하이브리드 기술 덕분에 약효, 체내 흡수율, 독성 등의 수십 가지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그 모든 변수를 동시에 통제해내는 스마트한 맞춤형 신약 설계가 마침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단순히 유력해 보이는 분자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난치성 암 등의 이른바 언주럭거블 표적들에 계속해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한 표적 발굴, 분자 설계부터 실제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전인상과 임상 검증까지 학계, 산업계, 병원이 융합된 이 거대한 혁신 생태계를 통해 그동안 끝없는 시행착오와 순차적 검증에 갇혀있던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수만 가지 변수를 동시에 통제해내는 설계 영역으로 뒤바꾸는 것. 이것이 연세대학교가 열어가는 차세대 난치암 치료제의 새로운 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어떤 성능이 나온다면 신약 개발이 적어도 앞부분에서 들어가는 7, 8년, 8, 9년의 시간을 적어도 3, 4년, 4, 5년으로 낮출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이미 치열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IT 거인들은 직접 AI 신약 개발사를 설립하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와 같은 글로벌 최정상 제약사들과 조 단위의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기회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도 양자 신약 개발 플랫폼을 빠르게 실현해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격전지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양자사업단에서는 실제로 인류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그 추진의 성과로서 일본의 가장 유수한 이화학 연구소 리켄 연구소와 리켄의 후가쿠라고 하는 세계 7위 성능의 슈퍼컴퓨터와 연세대학교의 양자컴퓨터가 물리적으로 연동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자컴퓨터에서 생성한 데이터들이 일본으로 시간 지체 없이 전송이 되고 일본에 있는 그 후가쿠 슈퍼컴퓨터에서 우리가 계산한 값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한 이후에 다시 송도로 보내주어서 우리가 계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테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화학 소재라든지 이 노화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자 화합물인 이 철황 클러스터의 가장 정확한 이 전자구조 계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자들에 의해서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모든 세상 만물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해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아주 원천적인 발견을 위한 과학을 연세대학교가 하고 있고 인프라로서의 자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된다면 정말로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터가 만나면 더 이상 질병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할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F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 영화 속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낼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